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성만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주제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제 의료 영상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어디 쓰실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환경이 이제 뭐 컴퓨터도 다 다르고, 이래서 최대한 콜앱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큰 줄기 정도를 소개드리고,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를 할 건데, 제가 사용할 모델은 욜로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게 버전 3, 지금 뭐 버전 4까지 나오고, 버전 5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되게 이제 흔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욜로 버전 3라는 걸 사용해서 트레이닝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마지막에는 Q&A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뉴모니아 디텍션이라는 주제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뉴모니아를 찾아보자라는 주제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해보고, 트레이닝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RSNA 챌린지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RSNA 2018에 나왔던 챌린지인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뉴모니아가 저렇게 바운딩 박스라는 형태로 찾아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해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요. 여기 드라이브 링크가 자료에 있을 텐데, 드라이브에 가셔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진행하는 코드를 따라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링크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받은 걸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마 처음에 구글 드라이브를 키시면은 마이 드라이브라는 곳에 이제 가실 텐데, 거기서 코하이 2020, KOHI 2020이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제가 드린 데이터셋 폴더를 보면은 3개가 있을 거예요. 그 3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운로드 받는 데는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다운로드만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 제가 바로 인트로덕션에 들어갈 건데, 다운로드를 아직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건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하이 2020 폴더에 제가 3번에 보면은 콜앱 스크립트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콜앱 스크립트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전부 다 기다려 주실 필요는 없고요.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면 제가 바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그럼 이제 인트로덕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콜앱 스크립트를 만들 때는 런타임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설정해 줬던 것처럼 GPU로 런타임 타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제 인트로덕션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바로 인트로덕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왼쪽 사진이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고, 오른쪽 사진은 의료 영상에서의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클래스가 나오고, 그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까지 나오는 걸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라고 정의를 하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은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보통 B박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운딩 박스여서 X랑 Y랑 with height가 주어지거나 왼쪽 위점, 아래쪽 오른쪽 점이 주어져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정보로 레이블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레이블이 어디서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 형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는 X, Y, with height로 제공해 주는데,
어디서는 x1, x2, y1, y2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어떤 모델을 돌릴 거냐에 따라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보시면은 RSNA에서 제공해준 레이블이 있지만 우리가 욜로 버전 3로 돌리기 위해서 그 레이블을 바꿔주는 과정을 할 겁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왼쪽 아래 보시면 링크들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RCNN이라는 논문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N2-이라는 논문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거는 DETR이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해왔고 엄청 빨리 변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체킹이 돼 있는 거고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오늘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랑 원 스테이지 디텍터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위쪽에 보시면은 RCNN, 패스트 RCNN, 패스터 RCN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빨간색 네모들이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욜로 SSD라고 불리는 이제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에서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포컬러스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도 있는데요. 이 포컬러스는 레티나넷이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로스라고 쓰여져 있지만 실제 레티나넷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요. 왼쪽이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의 그림이고 오른쪽이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딱 보시면은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박스를 찾는 놈이 하나 있고 그 박스가 찾아서 뭔지 맞추는 애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찾아주는 애를 보통 이제 리전 프로포잘이라고 해서 리전 프로포잘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박스를 찾아주면은 저희가 흔히 CNN을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럼 그 박스를 이제 CNN한테 넘겨주기만 하면은 CNN이 여기 뭐가 있구나 하면은 저희는 뭐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그 두 가지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고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그걸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마 대충 예상이 되실 텐데요.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린 대신에 정확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요.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욜로나 SSD 이런 것들을 돌려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속도가 빠른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시가 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크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리전을 프로포절하고 그거를 클래시파이하는 그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이게 RCNN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저희가 인풋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박스가 있을 것 같은 위치를 찾아주는 어떤 모듈이 있습니다. 걔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전에는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 어떤 그리디한 알고리즘들이 사용하기도 됐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모듈이 들어가든 여기 박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만 가르쳐주면 되는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박스를 찾아주게 되면은 그 박스가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CNN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 박스가 뭔지 맞춰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투 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리전 프로포잘에는 RCNN에서는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건 되게 오래된 전통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고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도 이제 뉴럴넷으로 만들어서 리전 프로포잘 네트워크로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고요. 이쪽 뒤쪽 클래시피케이션은 저기서 보시면은 여기 EK라고 써져 있는 게 셀렉티브 서치가 2000개의 박스를 여기 2000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박스를 던져주면은 그 2000개를 전부 다 CNN에 넣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느린 과정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점 해결하고 있는 게 투스테이지 디텍터들의 발전 방향입니다.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되게 간단하죠. SSD라는 네트워크가 위에 구조고 아래가 욜로라는 구조인데 네. 그러면은 리전 프로포절 할 때 박스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
박스의 크기는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가 레이블로 X랑 Y랑 위스랑 헤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 각 4개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지금처럼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인터럽트가 더 편한 질문 방식 같아서 네, 편하게 인터럽트를 걸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SD랑 욜로라는 두 가지 크게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 두 가지도 시리즈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욜로가 버전 1부터 시작해서 버전 2, 버전 3, 버전 4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 욜로라는 논문은 시리즈가 전부 다 CVPR, ICCV 이런데 최근 불리는 흔히 탑티어 컨퍼런스에 올라갈 만큼 굉장히 유명한 네트워크고요. SSD도 시리즈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SSD, DSSD 이런 식으로 쭉쭉쭉 흘러가는데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욜로를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통을 한번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최근 딥러닝 쪽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다, 많이 변해왔지만 지금은 사실 컨버전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 비전이라면 컴퓨터 비전 쪽만 이렇게 쭉 연구가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쓰이던 어떤 모듈이 좋아 보인다 해서 가져와 보고 강화학습에서 쓰이던 어떤 방법들이 좋아 보인다 해서 가져오고 이런 컨버전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뉴럴 아키텍처 서치 이런 부분이 이제 강화학습에서 넘어온 부분이고 요즘에 뭐 트랜스포머 이런 말들 뭐 버트, GPT-3가 나와서 뭐 인간을 뭐 능가한다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쪽에서 쓰이는 개념이 NLP의 핵심 개념인데 그게 컴퓨터 비전에서 점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들을 보면은 이거는 최근 트렌드는 아니지만 저희가 바운딩 박스의 제일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배가 기울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바운딩 박스를 쓰면. 바운딩 박스는 로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X, Y, with, height를 주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저희가 수술 환경을 가정하고 수술 도구를 디텍션을 하고 그 수술 도구들끼리 부딪히는 거를 저희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수술 도구 두 개가 실제로 떨어져 있는데 바운딩 박스가 붙었다고 저희는 충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이상적인 방법은 얘에 딱 맞는 박스를 그리고 그 박스를 맞추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X, Y, with, height에다가 세타라는 값도 줘서 각도도 학습해보자 이런 방법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라는 그 구조를 이용한 디텍션인데 이건 이제 DETR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트랜스포머라는 게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이게 엄청 큰 구조여서 그냥 트랜스포머라는 게 쓰여서 디텍션에 활용이 됐더니 성능이 좋더라 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왜 두 점을 가지고 맞춰야 되냐. 그냥 센터를 가지고 한 번에 맞추면 안 되냐. 그래서 레이블을 그리고 센터를 가지고 맞추는 이런 네트워크들도 등장을 했고요. 이건 이제 센터넷이라고 하는 논문이고 이피션트 넷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이피션트 넷에서 쓰인 구조들을 가져와서 디텍션에 활용해 보겠다 하는 이피션트 넷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노블 아키텍처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아키텍처 자체가 어떤 영감을 주는 그래서 논문에 올랐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제 3D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3D를 다루진 못하는데 3D는 주로 이제 로컬리제이션 쪽에서 많이 쓰여요. 요즘에 자율주행차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라이더를 달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맵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런 맵으로 찾을 때 괜히 2D로 찾지 말고 이렇게 3D 박스로 찾자라고 하는 게 요즘에 3D 디텍션 쪽의 기술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각각 이제 태스크가 다를 거잖아요. 그 태스크를 나는 그럼 내 거에서 제일 좋은 거 뭐지? 제일 최신 기술이 뭐지? 하고 찾아보실 때
요 페이퍼 스트리트 코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요 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브라우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는 칸이 있는데 저기 들어가 보시면은 메디컬 이미지랑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뭘 해야 된다. 내 데스크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해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시고 모델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거 브레이크 타임을 저는 좀 예상을 다르게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여기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오픈 데이터 셋이 있고 저희는 아마 모두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될 텐데 오픈 데이터 셋이 있거나 아니면 나만 갖고 있는 데이터 셋이 있을 때 그거를 레이블링을 열심히 해서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떤 모델에 얹고 싶은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모델은 저희가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뭐 욜로 이런 것들 다 인터넷에 치면 바로바로 나오죠.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욜로한테 맞게 변형해주는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욜로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학습해보는 이런 것보다는 RSNA 데이터에 있는 거를 욜로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의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핸즈온이 링크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즈온 링크를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아까 구글 콜앱 스크립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른쪽에 제가 드린 이 콜앱을 띄워주시고 왼쪽에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띄워주셔서 이제 하나씩 저희는 Shift 엔터를 눌러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자료에 혹시 링크가 없나요? 네, 그럼 전부 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진행해 볼 단계는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데 환경 설정을 할 때 요 위에 이제 패키지를 까는 거랑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는 부분은 콜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다크넷이라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메이크를 해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 이제 욜로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잡아준 다음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욜로로 트레이닝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먼저 스크립트에 이 첫 줄에 느낌표 pip install 파일 아이콘 요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치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의 콜앱이라는 거에서 드라이브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마운트를 한번 시켜볼 겁니다. 이 마운트를 이걸 쳐주시면은 이제 어떤 이렇게 링크가 나올 거예요.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구글 계정을 선택하라는 표시가 뜰 텐데요. 여기서 구글 계정을 선택해 주시고 이 구글 계정은 업로드한 드라이브의 구글 계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락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어떤 링크가 나와요. 그 링크를 요 버튼이 이제 복사 버튼인데 복사를 해준 다음에 아까 보였던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마운트가 됩니다. 네, 그 이후의 작업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마운트가 되셨으면 제가 이제 보내드린 데이터셋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넷이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메이크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제에서 사용할 욜로는 오피셜 코드인데, 오피셜 코드가 C 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뭐 저희가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이런 걸로 해본 거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저자가 오피셜로 올려놓은 코드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git 클론으로 저자가 올려놓은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고, 이게 저자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저자가 올려놓은 코드를 그냥 콜에서 돌리면 잘 안 돌아가서 제가 그거 좀 바뀐 코드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git 클론을 해서 어떤 주소를 쳐주신 다음에 다크넷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GPU 설정이랑 CUDN 설정을 해주고 make 파일이라는 걸 한 다음에 요 밑에처럼 쳐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할 욜로가 환경 세팅이 됩니다. 혹시 너무 막 제가 하는 속도가 빠르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링크가 슬랙으로 나갔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그 슬랙 링크 보시면은 제가 그대로 쳐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복사 붙여넣기로 그냥 하는 것보다 저는 직접 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좀 빠르거나 이러면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되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에 코하이 2020이라는 폴더를 저는 여기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대로 안 하신 분들은 이 경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하이 2020이라는 경로에 데이터셋에 제가 여기 공유드린 CFG 웨이츠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폴더가 이렇게 경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로 그대로 쳐주시면 되고, 이 경로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강의에서 이렇게 파일에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 파일로 옮겨주는 코드를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시면은, 지금 보면 실행하기 전에는 여기에 어떤 파일, 다크넷이라는 폴더랑 샘플 데이터, 그 다음 다크넷 GPU밖에 없죠. 근데 이걸 실행을 해주시면은 여기 다크넷 53.conv.74 이거랑 RSNA 욜로 V3 CFG 트레인 요 두 가지가 생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못 따라오신 분 계실까요? 네, 어떤 게 안 되시죠? 이거 워킹 디렉터리 변경하지 않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데. 워킹 디렉터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커런트 디렉터리를 그러니까 아무 디렉터리에서나 아까 그 다크넷을 실행시켜도 되는 건지. 네네네. 다크넷을 git 클론을 하면요. 여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여기 디렉터리에 다크넷이 들어와요. 근데 마운트를 했는데 왜 아무 드라이브가 안 보여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는 여기서 안 보입니다. 약간 보이는데 여기 아까 전에 강의에서 한 거는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거는 이 코렐에서 쓰이는 저장소에 넣어주셨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저거를 이제 업로드한 걸 액세스를 하려면은 네. 마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마운트는 왜 보이지가 않는지. 마운트 하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컨텐트라는 곳에 가보셔서, 여기 컨텐트가 아니고 G 드라이브 여기 가보시면은, 근데 하나 점점이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 주셔야 돼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마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위 디렉터리로 가는 게 아마 여기 위치쯤에 있을 텐데,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저처럼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G 드라이브라는 게 있고, G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를 눌러보시면은, 이거는 제 구글 드라이브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운트를 해주면은 이 G 드라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코드에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할 때
G 드라이브에 마운트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 코렐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게 컨텐트이기 때문에 이 G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안 되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친 것대로 그대로 치면은 여기 저랑 똑같이 아웃풋이 떠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 되신 거로 보여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패스를 잡아줄 건데요. 데이터 패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 패스를 제가 제공드린 데이터셋 폴더에 토이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폴더를 데이터 패스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데이터 패스에 이미지의 트레인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 패스에 이미지의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그리고 레이블까지 해서 트레인, 테스트, 레이블 이 세 가지를 패스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구조냐면요. 여기 제가 이게 제공드린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토이 데이터 마이크를 잠시 없애고 할게요. 토이 데이터 폴더에 보시면은 이미지스라는 폴더랑 레이블스라는 CSV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인 거고 이미지 안에 들어가 보면 트레인 테스트가 나눠져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데이터 패스에 이미지의 트레인을 트레인 폴더로 잡아주고 데이터 패스에 이미지의 테스트를 테스트 폴더로 잡아주고 거기 안에 있는 레이블을 레이블 패스로 잡아주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레이블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라는 걸 사용해서 그 레이블 파일을 읽어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처럼 팬더스를 임포트 해준 다음에 미드 CSV로 레이블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헤드를 찍어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손을 들어주세요. 아마 이게 제가 패스 설정에서 꼬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패스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다 보이셨나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해볼 거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사실 RSNA 뉴모니아 디텍션 데이터셋은 엄청 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한 30장 정도의 다이콘 파일만 미리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한 30장 정도 데이터만 쓰는 거고 거기는 이제 타겟이 0도 있고 1도 있는데 저는 타겟이 1, 타겟이 있는 것들만 해서 가져온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RSNA를 해보시면은 막 타겟이 0도 있고 1도 있고 막 이럴 텐데 거기서 혼동되시면 안 되고 저는 타겟이 1인 것만 샘플링을 해서 몇 개 가져온 겁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보려면은 저희가 리스트 디렉터리라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 디렉터리를 쳐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이콘 파일들이 저는 여기에 지금 보면은 5라고 여기 해놨거든요. 그래서 5개만 보고 싶어서 5라고 여기 설정을 해놨는데 뭐 한 10개 보고 싶으시면 10개 10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전체를 다 보고 싶으면은 요거 그냥 없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럼 이미지를 어떻게 생겼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볼 건데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요 파일 아이콘이라는 거를 임포트를 해줘야 저희가 다이콘 파일을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 아이콘을 임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cv2라는 임포트를 해주고 요 위에 4가지를 임포트를 해주신 다음에 요 템프 DCM 요걸 똑같이 따라 치시고 요 밑에 걸 수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은 이제 욜로 포맷으로 바꾸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코드가 좀 길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RSNA에 있는 포맷을 욜로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컨버트 작업을 좀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함수 몇 가지를 정의해 놨는데 이미지를 다이콤으로 바꾸는, 다이콤에서 이미지를 바꾸는 이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레이블을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 다이콤에서 이미지 만드는 부분은 아까처럼 파이다이콤을 읽어서 3채널 이미지로 만들어 주려고 같은 걸 3개 쌓은 상태가 되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런 쪽이 이제 좀 더 핵심인데 욜로는 이 x, y, with, hate를 상대적인 값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분의 with, y분의 hate 이런 값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RSNA는 그냥 x, y, with, hate만 있으니까 저희가 이 x를 이미지 사이즈로 나눠주고 y를 이미지 사이즈로 나눠줘서 비율값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에 with가 또 있을 건데 그 with도 이미지 전체 with로 나눠줘서 비율값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될 거는 RSA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확인을 아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봐서 제대로 된 걸 확인했으니까 욜로로 바꾸고 나서 욜로가 제대로 만약에 워킹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다시 이제 확인해 보면서 아 욜로 레이블이 잘못 들어가고 있구나 변형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콤을 JPG로 바꿔야 돼요. 네네. 다이콤 그대로는 다이콤 그대로 써도 되는데요. 이 코드 자체가 내부 코드에서 JPG랑 텍스트가 매칭돼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제 처음부터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다이콤 파일을 읽어서 그 넘파이 어레이로 바뀌게 되는데 그 넘파이 어레이로 바로 처리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쌓여진 코드를 그냥 저희가 데이터를 바꿔서 던지면은 얘가 워킹하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실 때는 다이콤을 읽은 다음에 바로 그 어레이로 처리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다이콤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서 굳이 JPG로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비효율적일 수 있죠. 다이콤을 다 한번 읽어서 JPG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JPG랑 텍스트를 하나씩 가져오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예시를 위해서 그냥 이제 요 코드 내부를 고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얘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막 바가 흘러가면서 데이터가 컨버팅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100%까지 되면은 RSNA에 있던 데이터가 욜로 데이터로 변형이 되는 거고요. 혹시 여기서 오류 발생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이 트레인셋을 트레인이랑 밸리드로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인셋을 나누는 거는 그 사이킨런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할 거고요. 이 부분도 좀 길어서 그냥 이 셀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트레인 셋이 몇 개고 밸리데이션 셋이 몇 개다 라는 로그랑 함께 트레인이랑 밸리드가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테스트 셋이 제대로 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면은 여기 셀도 복사를 해서 그냥 붙여넣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셀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저희 테스트 이미지도 다이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이콤을 JPG로 바꿔주고 그걸 하나 띄워봐서 테스트 셋이 뭐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는 것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지금 50분이어서 12시 5분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시 5분까지 쉬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가서 볼 테니까 한번 손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12시 5분까지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들어왔던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욜로 V3를 컨피규레이션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볼 건데요. 이 셀도 되게 큰 셀이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치게 되면은 요 아래처럼 아웃풋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PR 리스트 텍스트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 파일에 들어가서 메타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폴더를 들어가서 PR 리스트라는 텍스트가 생겼을 텐데 이걸 보시면은 여기 저는 확대를 해놔서 네.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미지들을 저장해놨던 경로들이 쭉 다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욜로는 트레인이라는 리스트의 텍스트를 줘야 되고요. 이미지가 어디 있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얘는 밸리데이션 이미지가 어디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고요. 얘는 클래스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모니아 하나만 있기 때문에 요 rsna.names 여기에 뉴모니아 하나만 적어놓은 거고요. 만약에 클래스가 여러 개다 그러면은 엔터 단위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 엔터 B, 엔터 C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욜로가 쭉쭉쭉 맞춰서 0번 클래스가 일 것 같아. 0번 클래스가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0번이랑 매칭을 시켜서 이름을 실제로 내려줘요. 욜로가 처음부터 뉴모니아야 라고 맞춰주진 않아요. 0번 클래스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내가 0번 클래스를 뉴모니아로 놨으면은 뉴모니아일 거고 0번 클래스를 다른 걸로 넣어놨으면은 다른 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백업 폴더는 저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은 백업 폴더에 가중치들이 저장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인을 시켜보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그냥 바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치시면은 어떤 바가 막 흘러가면서 이렇게 레이어들이 쭉쭉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구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학습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문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학습이 시작되는 중이에요. 학습이 된 게 아니고. 안 나오시나요? 또 안 나오시는 분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퍼미션 디나이드 뜨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크넷 GPU라고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다크넷 / 다크넷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크넷 GPU 부분을 다크넷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학습이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은 쭉쭉쭉 얘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 백업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100 이터레이션이 돌았다라는 표시거든요. 이게 쭉쭉쭉 쌓일 때까지 저희는 조금 더 기다릴 건데 그동안 제가 욜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트레이닝을 먼저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습은 다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동안 저희가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 제가 좀 준비 자료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추가한 만든 자료여서 지금 가지고 계신 프린트에는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욜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욜로는 이렇게 지금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먼저 S 곱하기 S. 저 S는 이제 저희가 아는 흔한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5x5 그리드로 나눠주는 뭐 이런 작업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그리드당 몇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할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리드 하나가 바운딩 박스 두 개를 예측하고, 요 그리드 하나가 바운딩 박스 두 개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 하나가 그리드 몇 개를 예측할지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C라는 거는, 여기 제가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컨피던스라고 해서, 이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확신도를 가지고 있냐가 컨피던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X, Y, 리스트, 헤이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욜로는, 나중에 컨피규레이션을 직접 만드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S 곱하기 S 곱하기 B 곱하기 O 더하기 C, 이런 게 있는데, C는 여기 이 정도가 돼서 5가 되고, B는 그리드당 바운딩 박스를 몇 개 예측할 건지여서 욜로 버전 2에서는 5로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B가 5가 되고, S 곱하기 S는 저희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기본은 7x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리드가 7x7에 30인가 볼 수가 있는데, 요 C는 클래스의 개수, 이거 제가 방금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요 C는 클래스의 개수고요. 그래서 S 곱하기 S, 7x7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30인가 볼 수가 있는데, B가 그리드당 바운딩 박스 두 개를 예측할 거니까 여기가 10이 되고, 클래스가 코코가 20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어서 20으로 해서 30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클래스 개수가 하나다 이러면은 여기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욜로 내부를 좀 보면은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욜로를 통과하고 나서 얘는 지금 19 곱하기 19로 한 건데 19 곱하기 19로 나눠져 있는 그리드에서 바운딩 박스를 그리드당 5개씩 예측을 할 겁니다. 혹시 자료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거를 좀만 확대를 여기서 해볼게요. 바운딩 박스를 그리드당 2개씩은 다 또는 뭐 3개씩은 다 자체를 이해해요. 네. 바운딩 박스가 저 그리드보다 크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드 하나씩 이제 아까 저희가 레이블을 입력해 준 게 있잖아요. X, Y, 리스트 헤이트를 입력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것들, 얘 중점 기준으로 바운딩 박스가 어떻게 있냐를 보는. 바운딩 박스에 센서가 들어가. 네. 네.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5개를 예측하게 되면 이렇게 5개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컨피던스, X, Y, 리스트 헤이트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5 곱하기 85가 나오죠. 80 클래스에서 C, X, Y, 리스트 헤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욜로가 워킹하는 방식인데 이거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제가 트레이닝하는 동안 욜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할 때는 요 확률값이 컨피던스가 있으니까 거기 클래스당 스코어를 곱해서 제일 높은 놈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막 깊게 많이 이해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해해주시면 좋은데 모든 디텍션이든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막 많이 내뱉어낼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의 이슈인데 이제 NMS라는 방법을 써서 이렇게 막 돼 있던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인데요. 바운딩 박스랑 그라운드 트루스랑 IOU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몇 퍼센트 겹쳤냐, 얘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몇 퍼센트 겹쳤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그게 일정 값이 안 넘으면 버려주는 알고리즘.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 중에 도대체 뭐가 진짜 자동차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NMS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없애줍니다.
작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욜로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디텍션에 거의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이라는 건 좀 위험한 발언이고 이런 거를 다르게 해결하는 것들도 있는데 거의 많이 다 들어가요. 인퍼런스 할 때는 이거 이미 트레이닝이 하나만 잘 내뱉을 수 있도록 학습이 됐으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트레이닝을 조금 봐볼까 하는데요. 아까 트레이닝 시켜놓은 거에서 혹시 여기 이터레이션이 지금 아마 각자 숫자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컨텐츠에 백업이라는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 이터레이션 숫자가 아마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이걸 잠시 멈춰줄 겁니다. 이걸 정지를 시키고요. 그 밑에 셀에 보면은 여기 플롯 트레이닝 그래프라는 걸 해놨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신 다음에 요걸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트레이닝 로스 그래프를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려고 하는 그래프고요. 여기는 조금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저처럼 다 이렇게 나오시나요? 그래프 제대로 나오죠? 네네. 이게 저희가 아직 트레이닝을 많이 안 시켜서 많이 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랫동안 시키면은 이제 점점 그 폭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면서 확실히 수렴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막 트레이닝 계속 시키지는 않고 우선 그냥 중간 결과를 빼서 확인해 보는 정도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테스트라는 셀이 있어요. 이 테스트를 할 때 하나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쭉 가다 보면은 백업에 RSM이 욜로 V3 200점 웨이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각자 디렉터리에 있는 제일 최신 걸로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4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바꾸신 다음에 이 셀을 한번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셀에 플롯 하는 게 있는데 그 플롯까지 같이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학습을 오랫동안 잘 시켜놓으면 잘 예측이 되는데 지금 제가 학습을 하다 만 상태여서 이게 바로 플롯은 안 되는 상태인데요. 아마 뜨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근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겹쳐가지고 근데 그게 학습이 아직 좀 덜 돼서 그래요. 이게 학습을 한 1500, 제가 실제로 돌렸을 때 1500에서 2000까지 정도 돌리면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욜로 버전 3는 다 돌려본 건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슬랙 링크에 아마 또 다른 링크가 하나 올라갔을 텐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걸 열면은 혹시 링크가 안 갔나요? 제가 링크를 2개를 전달을 드렸었는데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서 그 혹시 이거 링크 지금 보이실까요? 제가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링크에 접속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거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구조 중에 이제 DETR이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이 아키텍처로 실험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유머니아 디텍션이 아니고, 케글 챌린지에서 열렸던 밀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밀 찾기 데이터셋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직접 따라치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바로바로 그냥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DETR이라는 게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나왔던 논문이어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됐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 경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에버멘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PIP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링크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에러가 안 나는 에버멘테이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 아이콘을 설치해 주신 다음에 임포트를 쭉 해주게 됩니다. 제가 이 코드는 한 줄 한 줄 막 다 설명은 조금씩 드리는데, 다 같이 이제 쳐보고 실습하는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설치가 되고 위에서 임포트를 다 해줬으면은 이 에버리지 미터라는 클래스는 이제 학습이 되면서 로스가 나오고 이런 뭐 프리시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걸 이터레이션 단위로 다 뽑는 게 아니고 내가 샘플링 했을 때마다 그 에버리지를 얻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클래스 하나를 선언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실험을 위해서 이런 클래스를 정해주고 쿼리를 몇 번 날릴 건지, 그 다음 배치 사이즈가 몇인지, 러닝 레이트, 요 러닝 레이트 디트는 이제 요 DETR이 백본도 쓰이고 트랜스포머도 쓰이고 인베디라는 것도 쓰이는데 여기마다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시드를 고정시켜 두고요. 요 시드는 아마 딥러닝 돌리고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하실 때 나 분명히 다 똑같이 했는데 왜 값이 다르게 나오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잘 찾아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넘파이도 그렇고 파이토치도 그렇고 각각 내부적으로 랜덤 함수가 도는데 그 랜덤의 시드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매번 진짜 랜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 시드를 잡아주고 토치 시드도 잡아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래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저희가 업샘플링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잡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변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대한 디터미니스틱하게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인풋이 넣으면은 그 인풋은 좀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요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실 때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운트를 해주신 다음에 제가 안에 보면은 글로벌 밋 디펙션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제 이것도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거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몇 개만 또 뽑아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레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이미지 아이디가 있고 XY 리스트 헤이트 저희가 필요한 정보가 있죠. 얘는 이제 이미지 리스트 헤이트도 같이 넣어줬는데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미지를 읽을 때 알아낼 수도 있는 정보여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쪽에서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오고 레이블에 맞게 그걸 넣어주는 작업인데요. 이 이미지에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요 CSV를 읽어서 그걸 매칭을 시키는 단계가 요 셀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미지는 87개 있는데 바운딩 박스는 192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밑에 코드는 제가 여기 다 요렇게 갈아놓긴 했는데요, 제목을. 데이터셋을 이제 트레인이나 밸리드로 쪼개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5 폴드로 17, 18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인풋 이미지를 이제 몇 개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풋 이미지 몇 개 띄워본 상태고요. 이러면은 이제 저희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DETR이라는 걸 학습을 할 텐데, 파이토치 기본적인 모델은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셋이랑 클래스가 있고, 데이터 로더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 모델이라는 걸 보통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 데이터셋을 정의를 하고, 데이터 로더가 그 데이터셋을 하나하나씩 읽어드리고, 배치 단위로 읽어드리고, 그리고 모델이 정의되어 있으면은 배치 단위로 읽은 이미지를 모델에 넣어줘서 프리딕션 값을 얻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치가 뭐 읽기 쉽다라는 분들의 아마 제 생각, 개인적인 의견은 정형화된 어떤 틀이 있어서 데이터셋을 선언을 하고 데이터 로더를 선언을 하고 그 데이터 로더를 이제 이터레이션으로 돌리면서 배치 단위로 나올 때 그걸 이제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 저희는 배치 단위의 프리딕션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이토치가 좋은 점은 중간중간에 로직들을 많이 잘 찍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저희가 생각한 그 구조대로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트랜스폼 보시면은 트레이닝 셋에 적용할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는 건데요. 파이토치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트레이닝일 때, 밸리드일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주겠다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버티컬 플립, 미사이즈, 노멀라이즈, 뭐 텐서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텐서는 넘파이로 읽은 어레이를 파이토치 텐서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 노멀라이즈는 이미지 정규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값을 주게 되면은 요렇게 노멀라이즈를 해라 라고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준 어그멘테이션은 호리존탈 플립이랑 버티컬 플립이랑 휴 세츄레이션 밸류, 그다음 랜덤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를 바꿔보시면서 이제 종합표를 측정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밸리데이션을 줄 때는 막 밸리데이션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뺀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셋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데이터 로더로 불러들이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with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요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이걸 정의를 할 때 랭스랑 get 아이템은 반드시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get 아이템은 요 인덱스가 저희가 데이터 로더를 선언을 하고 그걸 이제 포문으로 돌리면은 인덱스가 하나씩 날아오는데 그게 알아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읽고 바운딩 박스 정도를 가져오고 그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랑 레이블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블록도 여기 같이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미래 요 박스들이 막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DETR이라는 모델을 데이터셋을 정의를 했으니까 데이터 로더로 불러드릴 건데 어디에 넣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 모델을 이제 DETR 모델을 쓰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그 DETR 안에 내부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몇 개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셋을 여기 데이터셋을 이 데이터 로더에 이제 넣어줘서 데이터 로더가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배치 단위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 매트릭스 부분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뭘 내뱉었을 때 이 IOU가 몇인지, 뭐 프리시즌이 몇인지 이런 걸 맞추려고 매트릭을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트레인이랑 이밸류에이션은 이 트레인 코드는 모델을 선언을 한 다음에 배치 단위로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고 그 아웃풋을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아웃풋이랑 타겟을 넣어서 로스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코드도 똑같고 쭉 내려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run 한 다음에 폴드 정해주고 에포크를 정해주게 되면은 그 에포크만큼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학습 과정을 건너뛰어서 이제 테스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아까 전이랑 똑같아서 얘는 이제 그 테스트 이미지를 넣어줘서 모델에 넣고 그 다음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요 실제로 제가 학습을 많이 안 시켰습니다. 원래는 제가 요거까지 같이 학습을 해보는 과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제가 잘 못 맞춰서 실제로 요 그라운드 트루스랑 요 프리딕션이랑 학습을 좀 시켜보시면 아마 이제 시간 나실 때 요 코드 그대로 돌려보시면은 트레이닝이 오래 되면은 얘네들이 생각보다 잘 맞추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거는 여기까지 진행해 봤는데 마지막에 좀 너무 급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DETR이라는 모델을 돌려보면서 일반 데이터에서 돌려보면서 욜로 V3도 돌려봤으니까 제일 최신에 나온 DETR도 돌려보자라는 식으로 제가 설계를 했었고요. 혹시 이제 여태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분야에서는 욜로 같은 빠른 모델보다는 최대한 정확한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욜로 같은 모델이 더 좋은 상황이 제 그 개인적인 견해는요,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욜로, 아까 원스테이지 디텍터랑 투스테이지 디텍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스테이지 디텍터가 필요할 때는, 제 경험에서는, 엔도스코피를 할 때, 만약에 의사가 보는 거에 어떤 판단에 도움을 줄 정도로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레이턴시가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의사가 이렇게 엔도스코피를 넣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서 바운드 박스가 몇 초 뒤에 그려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엔도스코피 같은 분야에서 특히 속도가 중요하게 되고요.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ER 환경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빨리빨리 들어오는 경우에 그럴 때 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정확도가 중요한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욜로 같은 것보다는 아까 투스테이지 디텍터에서 페스파 RCN은 뒤에 나온 논문들이 있는데 이제 마스크 RCN은 사실 약간 다른데요. 마스크 RCN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디텍션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RCNN부터 페스파 RCNN 정도까지만 그 흐름만 읽으시면은 대략적인 그 디텍션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가 왜 생겼고 리전 프로포절을 했는데 걔를 CNN한테 던져줄 때 어떤 기법들로 발전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RCNN부터 페스터 RCNN까지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전을 잘라주더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비율을 맞춰서 잘라줘야 된다거나 조금 이제 소수점 단위로 만약에 바운드 박스를 예측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는 게 페스파 RCN까지 발전이 되고요. 그 페스파 RCN 뒤에 나온 마스크 RCN이라는 논문은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바운딩 박스 이미 예측해 주는데 그래서 그 페스파 RCN에다가 그 당시 나온 FCN이라는 세그멘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해보자라고 해서 마스크 RCN이 나왔고요. 그 마스크 RCN이 아직까지도 의료 분야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도가 되게 좋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마스크 RCN 같이 바운딩 박스도 그리고 물체도 찾는데 세그멘테이션까지 하는 것들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분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도 찾으면서 마스크도 같이 찾고 싶다라는 태스크가 만약에 그런 태스크에 속하시면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분야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엔도스코피를 계속 예시를 드는데 제가 어떤 프리딕션 값이 계속 매 프레임마다 나와요. 그래서 뭐 얘가 뭐 바이폴라다 뭐 이런 것이 계속 프레임마다 나오는데 보통 디텍션도 그렇고 이미지들의 특성이 잘못 내뱉을 때가 있죠. 그래서
0번째부터 5번째 프레임까지는 바이폴라라고 되는데 갑자기 6번째 프레임에 석션 이렇게 맞춰버리고 다시 쭉 바이폴라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경우 저희가 어떤 시간적인 고려에 대한 컨디션을 줄 수가 있겠죠.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섞어서 요즘에는 그 3D가 그 뎁스 3D 말고 시간축을 고려한 X, Y에다가 시간축을 고려한 게 같이 설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LSTM 강의를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나오는 매 프레임의 그런 정보들을 LSTM 정보에 섞어서 이제 시계열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는 이런 바이폴라, 석션, 바이폴라 이러면은 지금 석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어떤 분야가 사실 이제 점점 컨버전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NLP에서 학하는 기술들, 그 강화학습에서 학하는 기술들이 섞이게 되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많이 내고 있어서 트렌드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컴퓨터 비전만 딱 보시는 것보다 어디서 트렌드가 뭐더라 이렇게 보시면 좀 섞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